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이제 5시간 뒤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자, 새 정부가 일을 하려면 내각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 청문회를 통과한 게 몇 명입니까?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7명 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준 표결을 해야 하죠. 아직 본회의 날짜도 안 잡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지만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총리 없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된 건 7명. 윤석열 당선인이 재송부 요청한 후보자 5명, 이 청문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후보자가 5명이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택이 된 게 7명뿐이라는 건데 그래서 당선인 측은 나머지 장관은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은 합니까? 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 제청안을 받습니다. 먼저 이후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 제청권을 행사하면 가능은 합니다. 이 국회를 통과한 7명부터 우선 임명하고 재송부 기한이 오늘로 끝나는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 5명도 순차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장관만으로도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0명 제적 과반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이제 차관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취임 전에 이 차관을 임명하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역대 정부에선 볼 수 없던 일입니다. 이 장관 임명이 지연되더라도 이 새 정부 차관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오늘 발표된 20명의 차관급 인사 중 18명이 관료 출신입니다. 해당 부처에서 승진한 사례인데요. 앞서 윤 당선인 이렇게 말했죠.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관 인사에선 여성은 없었습니다. 근데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관 인사를 빨리 한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임기 첫날부터 국정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인선이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어정쩡한 동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죠. 장관 임명을 강행하든 차관 체제로 가든 어쨌든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 일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죠. 장관 7명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3명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도 안 됐는데 장관을 임명하면 이거 뭐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윤 당선인 측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란 한덕수 후보자 인준조차 협조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발목 잡기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 다음 날인 11일이죠. 코로나 당정 협의를 열어 약 35조 원의 추경안을 협의합니다. 이르면 12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낸다는 계획인데요. 윤 당선인이 추경 시정연설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협치보다는 속도전을 택하는 것 같네요. 이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